안녕하세요. 주접 떠는 변호사들의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민근 변호사님 없이 혼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가계약금이 무엇이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내가 어떤 때에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대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반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배액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계약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고 받으실 거예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변심을 해서 이제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한테 귀속되고, 혹은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에는 매수인한테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 금액이 되어서 그 손해를 본 사람한테 배상해야 되는 이런 금액을 계약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또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사야겠다 라고 했을 때 빠르게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선점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보통 매수인들이 매도인에게 그 계약서 체결 전에 지급하는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가계약서 내지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이 가계약금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가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와 작성되지 않은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가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계약서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가계약서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 상황, 매매대금이 얼마다 라고만 정해지고 무턱대고 계좌로 가계약금 얼마를 쏜 경우, 이런 경우를 가계약금 분쟁에서는 한 80, 90%, 70, 80% 거의 다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매계약이 파기된다거나를 가리지 않고, 가계약이 파기된다고 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그 가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 파기 의사만 가지고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이제 계약 내용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계약서 같은 게 작성되지는 않았지만은 매매 대금이 정해지고, 그리고 계약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할지, 중도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할지, 잔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하겠다는 약정까지 한 후에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정되어 있던 그 계약금 있죠. 가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계약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1,500만 원을 더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한테 지급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 500만 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금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계약금 자체를 계약금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가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계약금이 2천만 원일 때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가계약금 500만 원 주면서 이거 계약금으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변심해가지고 파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 500만 원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매도인이 변심해서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받은 500만 원에 손해배상 금액 500만 원을 합해서 100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정해지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약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은 매매계약은 해지된 걸로 한다라는 이런 약정이 있어요. 조건들이 성취되었을 때,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 걸 조건으로 이제 계약 체결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집 상태가 깔끔한 걸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집 상태가 엉망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파기를 선언했을 때에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계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크게는 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매매대금만 정하고서 가계약금만 쏙 입금된 경우, 두 번째는 매매계약에 관련해서 매매대금, 뭐 중도금 금액하고 뭐 지급시기, 잔금 금액하고 지급시기 관련해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매매대금에 관한 전반적인 게 다 결정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애매하고 또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오고 갔고 혹시라도 내가 주장하는 게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고 평가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상의를 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좀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씀 나누시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의 증거금이에요.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냥 하나의 그냥 증거금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아주 디테일하게 매매계약 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금이 오고 간 경우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가계약금은 반환돼야 된다. 이 가계약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오늘 유튜브 촬영했으니까, 가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